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에어로 대전 공장에서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폭발 사고 났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틀 앞두고 치열한 네거티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까마귀의 습격이 수도권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방산 무기를 만드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접근이 쉽진 않은데요. 취재된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부터 연결합니다. 김대욱 기자, 지금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폭발 사고가 난 이곳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방산업체로 국가보안시설이라 사고 현장까지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재가 모두 진화됐고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폭발은 공장 세척공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7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중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은 로켓과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폭발음이 들렸다는 119 신고가 30여 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하고 오후 1시 7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연쇄 폭발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요? 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재의 규모가 컸는데요. 화면에서 왼쪽 산등성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분 40초 뒤엔 희뿌연 연기가 검은 연기로 바뀝니다. 또다시 2분여가 지나서는 새로운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후에도 연기는 한동안 지속됐는데요.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은 폭발이 수차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크게 들려서 여기 창까지 흔들릴 정도고 한 번은 약간 여리게. 연쇄 폭발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로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땅까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컸다거든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봤더니 화약 세척 과정에서 폭파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한화 측은 이 공정에선 위험성이 낮은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앞에 있던 집기와 시설물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폭발 당시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로켓 추진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됐던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던 중이었습니다. 지상 1층 544제곱미터 면적의 건물 한 동이 폭발 후 화재로 타버렸습니다. 한화 측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 특성상 폭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한화 측은 과거 폭발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자동화 등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안전을 강화했지만 오늘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제외됐습니다. 공구에 묻은 화약이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폭발음은 500여 미터 떨어진 동네까지 들릴 정도였으며 진동까지 느꼈습니다. 진동이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크게 느꼈고요. 소리는 그 뒤에 들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어요. 화약 있고 이제 무기를 만든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 난 거냐 이런.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사업장은 한국판 사드 LSM이나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국내 방산 사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이곳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산 효자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안전 문제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M과 방산 수출 효자로 꼽히는 다연장 로켓 천무, 대전차 미사일 천검까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생산되는 장비들입니다. 강력한 화력의 무기를 만드는 고위험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한 곳들입니다. 실제로 대전 공장에는 과거 2년 연속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로켓 추진용 고체 연료 충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졌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한화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한 작업 환경도 개선했지만 7년 만에 세척공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특별히 어디가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다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직원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불이 나면서 이 유독가스가 새어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소가 누출되며 직원 3,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은 약 10분 만에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5ppm 농도의 불소가스가 누출되며 직원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내려 저희도 심각하구나 해서. 불이 난 지점은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배관 형태의 가스룸이었는데요. 화재는 보수 작업 진행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스에 노출된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5명이 눈 따가움 증상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유해가스가 공장 밖으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당국과 함께 공장 내부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뒤 오후 1시쯤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이제 29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의 후보들, 이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요란한 유세 대신 거리를 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후보 간의 서울 디스카운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역,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과거 세력이라 부르며 디스카운트를 끝내자고 외쳤습니다. 과거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을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6월 3일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주십시오. 오늘부터 서울 25개구 전역을 도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에 돌입한 오세훈 후보,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준비 부족의 함량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허수아비 시장이 될 거라고 역공했고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때 뭐 했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유권자 분들이시라면 대통령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그리고 코드 맞추는데 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준임명직 허수아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윤석열 정부가 전횡을 일삼을 때 오세훈 후보는 뭘 했는지 스스로 비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이후 두 후보는 차분한 유세로 전환했습니다. 정 후보는 마이크 잡는 유세를 중단했고 오 후보도 로고송과 율동 없이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거티브가 치열했던 부산시장 선거판은 고소 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자격이 없다며 각자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유세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 전재수를 선택하면 부산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부를 심판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정권 심판에서 부산 시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골목골목을 누비며 힘있는 여당 시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성과 대신 의혹만 가득하다며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 측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인들을 압박한 의혹이 있다며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후보는 발끈했습니다. 전 후보 측이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유포하고 있다며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만에 찬 여권을 심판해야 오히려 부산이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돼야 여기 방향만 좀 바꾸더라고요. 현직 심판론에 대해 박 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직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심판을 받죠. 부산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력의 독성과 독주의 기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시장 판세가 역전됐다고 본다며 보수 지지층이 본투표에 더 많이 나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대구는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요. 김부겸 민주당 후보 아직 본심을 드러내지 않은 샤이 부겸이 많다고 주장하자 추경호 후보 상상은 자유라며 압승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른바 벽치기 유세를, 추 후보는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 2016년 대구 총선 당시 트레이드마크였던 벽치기 유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도 내다보지 않아도 담벼락 바라보며 혼자 연설했던 그 모습 재현한 겁니다. 내년도에 굳이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김부겸 후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도는 이른바 벽치기 유세 이어갔는데요. 유권자들 만나 대구 경제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엔 아직 본심을 드러내지 않은 샤이 부겸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은 저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못하죠. 옛날 같으면 그냥 제가 벽치기를 하면 일방적으로 지나갔다고. 근데 나오시잖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상상은 자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상상의 나라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민주당 쪽에서 좀 초조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누비며 바닥 민심 다진 추경호 후보.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꼴찌를 한 데 대해선 본투표율을 확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투표장에 나오실 겁니다. 추경호 당연히 압승이죠.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전북지사 그야말로 선거판은 과열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이원택 후보 릴레이 지원 사격에 나섰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유세차 밑에 들어눕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골목골목을 누비는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자, 이거 1번. 1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여론조사 상승 기조는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걸 에스컬레이팅을 시켰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약간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는 자신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릴레이 지원 사격에 더해 내일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종일 동행합니다. 반면 김 후보는 새벽부터 15개에 달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정청래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김관영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민들과 인사 중인 김관영 후보, 도지사는 민주당이 아닌 도민들이 뽑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인의 당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명확하게 저는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김 후보의 유세 차량 아래로 들어가 눕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재보궐선거도 갑니다. 부산 북구갑에선 새 후보들이 모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되면 북구는 방치될 거다. 박민식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을 빗대 나쁜 사람 표현으로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한 후보는 나를 두려워해 공격이 집중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정장 차림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켜갑니다. 정쟁을 하면 서울에 올라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북구는 자연스럽게 방치되겠죠. 한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부산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이겨야지. 반드시 이긴다. 이게 거의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목한 나쁜 사람이 한 후보라는 겁니다. 한 후보가 북구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짜리 뜻다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후보 기자회견에서 하 후보를 향해 마타도우를 할 정도로 자신이 두렵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승리해서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한 후보 측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가 나쁜 사람에게 이기라고 한 건 민주당에 이겨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기 평택을은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조국 두 후보 서로 가면을 쓴 거 아니냐며 진짜 민주진영 후보는 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보 유세를 하며 주민과 만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혁신당 측이 제기한 가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후보는 바로 김용남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이 오물을 함께 뒤집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민주당의 가면을 누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3번 기호를 달고 본인이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라고 우기는 것이 누가 진짜 민주진영의 후보인지 논쟁이 가면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조 후보는 파란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민주진영의 후보는 본인이라고 외쳤습니다. 모 후보께서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15년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조국 당신이 오히려 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 같아.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평택에 내려가 김용남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선 양천구청장 후보가 아이에게 뽀뽀를 권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 후보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양천구 유세 현장. 공원에 나온 시민들과 인사하던 정 후보가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옆에 서 있던 우영찬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정 후보에게 뽀뽀하라고 아이에게 권유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임세은 정 후보 캠프 현장 대변인이 당황한 듯 여러 차례 우 후보를 말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 후보는 SNS에 마음의 상처와 불편함을 겪으신 아기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빠 강요에 이어 뽀뽀 강요까지 등장했다며 보기 불편한 강요를 계속해야 하냐고 비판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은 정 후보를 지적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정원호 후보의 그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그런 후보들이 아니었나. 정 후보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사전투표 때 새치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논란이 온라인에서 제기됐었는데요.
개혁신당은 애초 줄이 없어서 새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기존 영상과 다른 각도에서 찍힌 새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 투표소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직원 안내를 받고 투표용지를 받으러 가는데 왜 줄을 안 서고 공개해주는 거예요?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먼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의 항의를 받습니다. 아니 왜 공개를 먼저 해줘요? 공개도 있잖아요. 아니죠 아줌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안내를 받은 대로 저희는 들어갔고 왜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새치기 논란이 불거지자 개혁신당은 애초 줄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기존 영상과 다른 각도에서 찍힌 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입구와 출구가 구분돼 있었는데 이 대표는 입구를 통해 들어왔고 항의한 시민은 출구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문제를 제기한 분이 반대쪽에 착각하고 서 계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며 현장 안내 직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거짓은 한 줄로 퍼지지만 진실은 더디게 온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이 만들었다 강조하면서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보수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출격에 민주당은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맹공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조성한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은 결국 해놓고 나니까 지금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너무 좋은 공을 만들었죠. 2번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번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후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을 실어야겠다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도 못하고 뭐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내가 지지할 수가 없어요.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어제 저녁 대구 수송못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온 시민들과 하이파이브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분들의 외침은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라며 노산군에서 복위된 단종처럼 멍에는 반드시 벗겨지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묶어 감옥 3인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명박근혜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캠프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등판에 대해 대구 정치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행태라며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택시 한 번 타려면 웃돈까지 고민해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산간 오지도 아닌 인구 50만 도시 경기 파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실태를 현장 카메라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옆팀도 답이 없습니다. 다친다. 계속 칙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제 최악이에요. 여기 이쪽에 그냥 입맛 때문에 굶어서 예약하는 거예요. 승용기가 타려면 하루에 100단씩. 택시, 이 두 글자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몇 차가 기니까 급할 땐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택시가 딸려요. 몇 장이야 몇 장. 가까운 거는 또 안 갈려요. 택시 잡고 있던 사람 붙잡았는데 마침 택시기사입니다. 저 택시입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잡아도 좀 장거리를 먼저 그냥 파주 관내를 좀 장거리를 가니까 가장 안 잡히는 게 단거리. 택시 안 잡히셔서 지금 이거 다시 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웃돈입니다. 기본요금 나올 정도는 불구하고 2배 줘라, 1.5배 줘라. 지역 택시 앱을 켠 뒤 여기다가 호출료를 얹으면 잡힌다는 겁니다. 저도 얹어봤습니다. 3,000원도 안 되는 건가? 아니, 저기 있는 차가 몇 대인데. 더 얹었습니다. 5,000원을 더 줘도 안 잡히나? 또 얹었습니다. 됐다. 잡혔어요. 7,000원이면 거의 6,000원 정도 거리인데 호출료가 7,000원. 그럼 여기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지금 추가요금 6,000원이니까 내가 자꾸 치여. 추가요금 7,000원이에요. 저 5,000원도 안 잡히던데? 가까운 데 가는 거 추가요금을 이렇게 지금까지 올리면 이제 가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안 가지. 택시도 돈 벌려고 나가지고 서비스 봉사활동하러 온 건 아니잖아. 이게 세금 내고 이 택시 남바가 이야기인데. 택시수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간 5분에밖에 안 돼요. 여기는 1,000대도 안 돼요. 화재에는 엄청 큰데 지역에. 진짜 안 잡히는 데는 막 10,000원도 막 올려요. 못 잡아요. 차가 없어요. 파주는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택시수가 확연히 적습니다. 파주시는 택시수를 정하는 국토부 지침을, 국토부는 파주시 발전 시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제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눈칫밥 먹는 시민들의 택시 전쟁도 방치되는 건 아닌지. 눈치 보이잖아요. 가끔 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려던 14개월 아이를 좌회전 차량이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데 홍재희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엄마가 두 아이와 길을 건너려다 차가 오는 걸 보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흰색 승용차는 그대로 좌회전하다 생후 14개월 여자아이를 덮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도 차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바퀴에 깔린 아이를 보고 엄마가 다급히 차량을 두드리고 주변 시민들도 달려옵니다. 그제야 승용차가 뒤로 물러납니다. 차 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한 5초 이상은 가만히 있다 그때 빼더라고요. 무서워서 막 몸 덜덜덜 떨면서. 차에 깔렸던 아동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절 같은 외상은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엄마는 후유증을 걱정합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혹시 모를 성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형외과를 계속 다녀봐야 된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네, 아파트 계단과 복도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같이 네. 영상 보시죠. 아파트 복도 천장에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계단에 따라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요. 마치 폭포처럼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출동한 소방관도 쏟아지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 위로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데요.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대규모 누수 사고가 난 겁니다. 주민들도 놀랐겠어요. 네, 맞습니다. 복도와 계단만이 아니라 일부 세대엔 물이 들어찼고요. 집 안팎에 모두 물이 차면서 고립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주자가 갇혀 있다고도 신고 내용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주자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내부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주 펌프를 차단하면서 누수는 멈췄는데요. 누수 여파로 정전까지 발생해 약 1시간 동안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차장에 물도둑이 왔어요? 네, 무인 세차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는데요. 같이 네. 영상 보시죠. 검은색 차량 옆으로 성인 남녀가 바삐 움직입니다. 한 명은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고 다른 한 명은 차에 물을 뿌리는데요. 물을 여러 차례 담아와서 세차를 이어갑니다. 세차가 끝나가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세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야, 저렇게 물만 쓰고 돈은 안 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무인 세차장이라 지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세차장에 찾아와 수돗물을 허락도 없이 몰래 쓰고 사라졌다는 게 주인 설명입니다.
세차장 주인은 남녀가 세차용 세제까지 미리 준비해 온 걸 볼 때 계획적으로 버린 일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남녀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신도림동에선 큰 불이 났습니다. 골목길 너머에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하늘을 뒤덮어 시야가 흐릿할 정도인데요. 판금 공장에선 불이 난 건데 2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고요. 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창한 날에 우산 챙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칫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자외선 때문인데요. 피부 노화뿐 아니라 눈도 늙게 한다는데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손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우산 쓴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축제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따가운 햇볕을 피하려고 펼친 겁니다. 어제 서울의 자외선 지수는 2번째로 높은 매우 높음. 햇빛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프로야구 낮 경기를 보고 무릎이 익었다는 관중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이상인 날은 모두 21일. 햇볕이 엄청 강해지기는 한 것 같아서 안 쓰면 못 돌아다닐 만큼이라고.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눈부터 늙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리고 비문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도 빨라지고 탈모나 피부암도 올 수 있습니다. 탈모가 좀 진행된 분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방어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나 두피 손상이 더 심할 수도 있어서 장시간 야외 활동 땐 SPF 50, PA3+ 등급, 짧은 외출도 SPF 20에서 30, PA+ 등급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는 반드시 챙기고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요즘 도심 곳곳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의문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이 공격성이 유독 강할 때라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장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던 까만 새가 행인 머리를 향해 갑자기 날아갑니다. 깜짝 놀란 시민이 뒤를 돌아봅니다. 새에 머리를 쪼인 시민이 아픈 듯 머리를 감싸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새의 정체는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공격이 잇따르자 주의 공지문을 내건 아파트도 있습니다. 계속 깍깍거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혹시라도 쫓아 내려올까 봐 걔한테 찍히면 안 되잖아요. 아예 인도에 통제선을 두르고 까마귀를 피해 돌아가라고 안내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발톱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하마터면 이 안으로 들어갈 뻔했죠. 큰부리 까마귀의 공격성은 5월에서 7월 사이 극에 달합니다. 사람이 반격해도 두려워 않고 공격을 반복하는데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새끼랑 둥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은 시민들에게 공격 발생 지점과 시기 등을 제보받아 향후 지도 작성용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큰부리 까마귀와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모자나 우산을 써서 머리를 가리면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AI PC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 PC는 뭘까요?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아도 이 노트북 안에 AI 비서를 둘 수 있게 된다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겐 또 호재라니까 더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에 노트북을 들고 걸어 들어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내 보여줍니다. This is the most amazing chip the world has ever built. Would take 33 years to build. AI 노트북에 들어가는 N1X 칩으로 AI 노트북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 없이 노트북 내에서 AI 연산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It's running all of your agents. It's running all of your assistants. And they're doing all kinds of things for you all the time.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호재로 평가됩니다.
황 CEO는 오늘도 한국 기업을 호명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Naver Cloud in Korea, Bank of Korea, Hyundai, so many incredible companies. 네이버 클라우드와는 하트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황 CEO. 4일 대만 일정을 마친 뒤 바로 한국을 찾는데 이번에는 SK그룹, LG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성수동에서 삼겹살과 소주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설까지 돌면서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 네이버와 LG, 두산 등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의 코스피 불장의 수출 실적도 역대급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하며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순위 13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1조 달러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오은성 기자입니다. 코카콜라와 넷플릭스,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어 비트코인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으로 제친 세계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국내 기업 최초로 시총 2천조 원에 진입했습니다. 달러 기준 시총은 1조 5천억 달러로 비트코인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순위 13위에 오른 겁니다.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9,000피까지는 211포인트만 남겨뒀고 오늘 한 증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61만 원, 40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잔순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고 일종의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수출 실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877억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낙관적으로 본다면 연간 1조 달러 수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고환율 상황이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원달러 환율 1,518원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명동 환전소에 외국인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 사설 환전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자국 돈을 가져와 저렴해진 원화를 사려는 건데 다들 환율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Now it's 40, almost 46, but last year 42. We can buy more things. 신혼여행 후보지도 제치고 한국을 찾을 정도. 到巴厘岛和新加坡，则来到韩国的原因就是因为汇率比较好。我喜欢买东西。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러 온 한국인도 보입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남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800불 정도 바꾸러 왔어요. 원래 가치보다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은 좀 더 좋습니다. 매달 중국에서 300만 원씩 송금 받는 유학생에게도 원화 약세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번 똑같은 중국통 받는데 더 많은 한국통 이제 환전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자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7년 만에 1,500선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518원까지 뛰기도 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한 데다 중동 사태로 수입 물가가 올라 고환율이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농장 시찰에 나섰는데 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중학생 나이인 주애가 이 청소년답지 않게 명품으로 치장하는 이유 뭘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신의주 온실농장 시찰에 나선 김주애. 손목에 가죽줄을 댄 금색 시계를 찾는데 3천만 원대 까르띠에 명품 시계로 추정됩니다. 해당 시계는 지난해 원산 갈마 관광지구 준공식 때 착용했던 것과 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주애는 지난해 가죽 코트 차림에 이탈리아 구찌 브랜드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공군 행사에 참석했고 3년 전에는 약 370만 원짜리 프랑스 디올 명품 코트도 입었습니다. 2013년생으로 우리나라 중학생 나이로 알려진 주애가 어른 흉내를 내는 건 4대 세습 준비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나이 컴플렉스는 이미지 정치 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또 여성으로서의 나약한 이미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급 가죽 자켓이나 성인 여성용 정장을 갖춰 입는 것으로 백두 혈통의 카리스마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보복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종전 협상도 다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센 수정안을 보냈고 이란도 결렬에 대비하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주말 이틀간 이란 고르크와 캐슘 섬의 레이더 기지와 드론 지휘 통제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공해상에 있던 미군 무인기 MQ-1 프레데터를 격추한 데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또다시 보복했습니다. 미군 공격 원점으로 지목한 쿠웨이트 내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한 겁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지난 일주일 사이 세 번째입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 상황을 직접 챙긴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휴전 연장 조건을 더욱 강화해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요구 수준을 높였다는 걸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핵심 측근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So there's plenty of runway, but also, there's a lot of pressure on Iran to finally agree to the president's terms. 반면 이란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고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و تا اطمینان پیدا نکنیم که حقوق ملت ایران را گرفته‌ایم هیچ توافقی را تأیید نخواهیم کرد. 오만 인근 해역에서는 이란산 기뢰가 발견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와중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가장 깊숙이까지 진격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돼온 완충지대를 넘어 900년 된 십자군 성까지 점령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고지대에 난 성곽길을 따라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해발 700m 성곽에 이스라엘 국기가 꽂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보포르성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세워진 보포르성은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전쟁 때도 이 성을 점령해 18년간 군사기지로 활용했습니다. 2000년 레바논 철군으로 이 지역에서 물러났다가 26년 만에 다시 점령한 겁니다. הלילה הלוחמים הגיבורים שלנו כבשו את מוצב הבופור. אני הנחיתי את צה"ל להרחיב את התמרון בלבנון. הכוחות שלנו חצו את הליטני. AP통신은 지난 25년간 가장 깊숙한 침공이라며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 점령 확대가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곧 8순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지력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진 결과가 최근 잇따른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버지니아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평소 골프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가 극도로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난도 인지력 검사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이 벌써 4번째 만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주치의 숀 바바벨라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혈관 건강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14살가량 젊다며 대통령직 수행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체중 감량과 운동량 증가를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는 190cm, 체중은 108kg으로 지난해보다 약 6kg 늘어 비만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손등에 검푸른 멍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습니다. I clipped it on the table. Yeah, I take the big aspirin. And when you take the big aspirin, they tell you you're bruised. 일부 언론은 반복적으로 포착된 다리 부종과 목 발진 등에 대해 보고서가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한 질환이 없는 한 연 1회 검진을 받아온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최근 13개월 동안 3차례 군병원을 찾은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여행 가면 흔히들 맛있는 거 먹고 기념사진 남기곤 하죠. 그런데 일본에선 직접 체험하는 관광이 인기입니다. 프로 선수와 레이싱을 즐기고 스모 선수와 맞붙어 볼 수도 있다는데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경험해봤습니다. 헬멧을 쓰고 차량에 탑승했더니 곧바로 자동차 경주장으로 향합니다. 속도를 올리다가 코너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는데 몸이 차에서 튕겨 나갈 듯합니다. 일본이 중주국인 드리프트 레이싱입니다. 最初ちょっと怖かったんですけど、乗ってみたらめちゃくちゃ面白いですね。そう。みんなのあと危ない感じあるので、でも走る時にはそれだけな。 레이싱에 사용되는 드리프트 차량입니다. 예약하면 실제 선수 옆에 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뱅음과 함께 코너를 미끄러지듯 꺾는 드리프트가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몸으로 느끼는 관광이 된 겁니다. 일본에서 택시 호출앱을 통해 이동부터 체험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ドリフトっていうものがその日本の文化の一つとしてすごい世界でかなり人気を得ていて、でかつその日本ではなかなかやっぱり観光で来られてもなかなか経験できないものなので。 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 안엔 자리를 가득 채운 외국인들이 스모 선수들의 보양식인 창코나베를 맛보고 있습니다. Yeah, it was nice. It was good. Yeah, I've been out all day, so I was very hungry. 식사하면서 일본의 전통 스포츠인 스모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식당도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200kg에 육박하는 스모 선수, 힘껏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거꾸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더니 번쩍 들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냅니다. 관광객들은 눈앞에서 스모 기술과 경기 시연을 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수와 몸을 부딪혀보기도 합니다. 도효라 불리는 스모 경기장의 여성 출입 금지 전통도 이곳에선 예외입니다. It was so good. I'm pumped up. And it's like fighting a brick wall. I do wrestling at home, so I wanted to come and try it. こんな外国人が集まってこの相撲を見ですね盛り上がるっていうのが不思議で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相撲を取ってみたらみんなもう嬉しくなってですね喜んでいるのがもうこっちもやっぱり嬉しくなっちゃいます。 시부야 등 도쿄 주요 관광지 도로에선 카트를 탄 외국인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일본 게임에 나올 법한 카트를 현실에서 즐기는 겁니다. 한 해 4,268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일본. 보고 먹는 관광에서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으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미얀마의 한 마을에서 폭약 창고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는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고 붉은 불꽃이 터지며 화염이 치솟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을 연상케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얀마 북부의 폭약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5명이 숨지고 7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마을은 미얀마 반군이 장악한 곳으로 창고에선 채석장용 폭약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흑인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찰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마구 주먹을 날립니다. 동료 경찰관의 만류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현관문 CCTV에 포착된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관은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The officer involved in this incident has been placed on administrative suspension while an internal affairs investigation is being conducted by our Office of Professional Standards.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경찰관이 만삭의 여성을 바닥에 거세게 내동댕이 치고 이를 목격한 여성의 남편이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남편도 이내 거세게 제압당합니다. 임시 망명 신청자 수용소에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만삭의 임산부를 폭행한 겁니다.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딸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거대한 먼지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습니다. 거센 강풍까지 몰아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어제 중국 하얼빈에 순간 최대 초속 13m의 거센 모래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전기가 끊기고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도에서도 짙은 모래구름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인도 라자스탄주를 비롯한 사막 도시들을 모래바람이 강타해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노랗게 뒤덮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베트남의 한 카페에서 외국인이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행패 3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손님들이 공포에 떨었던 당시 상황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가게 중앙에서 몸을 푸는 듯한 한 남성. 갑자기 옆 테이블 사람들의 물건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자 남성은 상의를 벗고 의자를 휘둘러 가게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을 깨고 손님이 두고 간 노트북까지 반으로 부순 뒤 창밖으로 던집니다. 난동은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2층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뒤쫓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주 국적 남성을 체포했고 30분간 이어진 난동으로 가게 집기와 손님 물품이 파손돼 피해 규모는 우리 돈 약 2,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운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나무 위에서 지폐가 쏟아져 내리고 두 남성이 정신없이 주워 담습니다. 한 관광객의 돈가방을 빼앗은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자 돈이 흘러나온 겁니다. 다행히 현금은 회수돼 주인에게 돌아간 걸로 전해집니다. 공작새 한 마리가 오토바이에 그대로 치입니다. 사고 직후 몰려든 사람들, 구조가 아니라 깃털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의 공식 나라새 공작이 순환을 당하면서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한 차량이 직진 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틉니다. 도로 옆 벽을 들이받은 차량은 곧바로 거센 불길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케냐 나이로비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이 앞차와 충돌한 뒤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강한 진동이 미국 동부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하늘에서 유성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 위력이 폭탄 수백 톤에 맞먹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마을, 평화롭던 낮 시간대 갑작스런 굉음이 온 마을을 뒤흔듭니다. 시속 12만 킬로미터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온 유성이 지상 60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은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폭발한 유성의 지름은 1m 남짓, TNT 폭탄 약 300톤이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당시 폭발 모습은 우주박 위성에서도 관찰됐습니다. 다행히 이 운석은 지상에 충돌하기 전 공중에서 모두 불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포세이돈 신전 위로 커다란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한 달 새 두 번째로 뜬 보름달인 블루문입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 파란색 빛을 띠진 않습니다. 과거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져 배신자의 달로 불렸는데 블루와 발음이 비슷해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블루문은 2에서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희귀 현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름의 시작 6월이 됐는데요. 내일 중부에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큰 비 소식 있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남해안에도 오늘 밤사이 발효될 텐데요. 1시간에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에 120mm 이상, 남해안도 많은 곳은 80mm 넘게 오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30도를 넘어서며 뜨겁겠습니다. 서울 최고 33도로 오늘보다 4도 높겠고요. 부산은 24도에 그칩니다. 6.3 지방선거일은 전국이 덥겠고 남부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